자,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1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MC 최화입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하고 가시죠. 네, 저는 노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페서입니다. 제가 저번 방송 이제 빠지게 돼가지고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되게 한 번 빠지시니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방송도 되게 갑자기 어색해진 느낌이 좀 드는데. 실제로 오래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오랜만에 보는 게 맞죠. 왜냐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뵙는 날도 되게 한참 딜레이가 돼버렸는데 저번 방송이 저 없이 대박 났다면서요? 역대 최다 조회수. 제 생각인데 저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제 교수님이 돌아와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아쉽게 이제 교수님이 안 계신데요. 제목을 이제 작가님이 워낙 잘 정해 주셔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이번 주도 대박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명보랑 몽규랑 잘린데? 약간 이런 주제로 되게 잘 정한 것 같아요. 핫하죠, 요즘. 이제 대표팀 축구가 저 녹음 기준으로 어젯밤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에 나갔는데 일단 결과는 2대0으로 이겼죠. 승점 6점짜리 경기였고 1위를 탈환을 했죠. 그리고 사실 요르단이 피파 랭킹이나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조금 쉽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중동 원정이었고 그렇죠. 전력상 저번 아시안컵 때도 한번 패배를 당하기도 했었고 절대 쉬운 상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서력전이라고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경기들은 다 보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솔직히. 저는 일단 보기는 봤습니다. 봤어요. 사실 지금 사태가 사태다 보니까 경기에 관심도가 좀 많이 줄었어요. 솔직히 좀 저만 해도 솔직히 예전에는 국대 경기는 꼭 챙겨보는 편이었는데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고 나서는 거의 안 봤어요. 사실 제 락사에도 그 접속자 수가 대표팀 축구 있는 날은 확실히 확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는 좀 저조했습니다. 사실 A 매치 보통 좀 소위 말하는 빅매치 같은 경기가 있는 날에는 게시글이 한 1000개, 2000개 찍는 날도 수두룩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기준으로 새글이 499개네요. 약간 평일 그런 기분.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은 몽규의 명보랑 몽규 때문이에요. 국감했던 날 한 3000개 나오지 않았었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국감했던 날에 엄청나게 이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국감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또 다루도록 할 거고 일단은 첫 번째 주제가 그거죠. 요르단이랑 경기가 어땠냐 결국에는 어땠냐. 일단 이재성 선수가 이제 골을 넣고 연속골을 오영규 선수가 처음으로 A매치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경기 자체는 그래도 무난무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스코어상만 엄청나게 압도한 건 아니지만 계속 내내 주도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또 중동 원정에서 조금만 밀리면 또 그 침대 축구와 그 특유의 분위기에 밀리기가 쉬운데 어쨌든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이재성 선수가 바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좀 침대 축구를 예방했고. 그렇죠. 저는 기억나는 게 그 락사에서 이재성 왜 안 보이죠? 이런 게시글을 봤던 것 같아요. 영내발이 또 터졌나요? 영내발이 또 이렇게 게시글 올라오고 나서 이제 골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락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경기를 끝까지 보고. 저는 또 하나 좀 좋았던 게 오현규 선수가 오랜만에 첫 골입니다.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첫 골을 터뜨려가지고 이제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저희가 지금 원톱 스트라이커가 아직 주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그렇죠. 사실 주민규 선수가 좀 최근 경기를 많이 뛰고 있지만은 나이도 나이고. 그렇죠. 좀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고. 롤은 어떻게 보면 셋 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아주 다르다고 보긴 또 힘들어요. 약간 좀 원톱 스트라이커를 쓸 수 있는 공격수인데 오세훈 선수도 그렇고 좋은 공격수인데 일단 대표팀에서 골이 나왔다는 건 경쟁 체제로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영규 선수는 최근에 소속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행크에서 지금 시즌 3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팀에 뽑히게 된 건데. 그리고 저번 주였죠. 리그 경기에서 이제 후반 추가 시간 한 5분 정도에 이제 그 결승골을 넣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끄는 좀 극적인 골을 넣기도 했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신에 이제 네. 홍현석 선수. 홍현석 맞아요. 선수가 발탁이 됐고 손흥민 선수 없이도 일단 승리를 챙긴 거는 그것도 되게 되게 좋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핵심이 손흥민 선수기 때문에 그게 뭐 물론 전략상 저희가 그쵸. 이기지만 갑자기 빠졌을 때는 확실히 좀 감독 입장에서는 전술 나는 게 조금 차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사실 다음 월드컵 때는 지금의 기량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잘 됐으면 그쵸. 좋겠지만 네. 손흥민 선수가 없는 대표팀을 조금 그리고 언제든지 이 견제 집중 견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황희찬 선수도 그렇죠. 황희찬 이번에 선수는 지금, 좀 부상을 부상이 하면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부상 정도가 안 나왔죠. 맞아요. 아직 근데 부상이 있다 정도만 뭐. 근데 어제 경기 중에 봤을 때는 발목이 살짝 좀 꺾이는 듯한 게 보여서 좀 장기 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원래 좀 뭐 부상 이슈도 좀 많이 있던 선수라 가지고 좀 걱정은 돼요. 경미한 부상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황희찬 선수가 또 이게 한번 다치면 아무래도 저돌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부상에 조금 위험을 안고 뛰는 것 같아요. 아쉬운데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수비진이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주장을 맡으면서 뭐 출전은 거의 기정사실화됐었고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로 조유민 선수가 나왔어요. 이제 월드컵 때도 조유민이 그쵸. 약간 김민재 백업 선수로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둘이 같이 나온 거는 거의 처음 아닌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정승현 선수도 있고 뭐 다른 선수들이 많았는데도 좀 예상을 깼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홍명보 감독의 자기만의 어떤 그런 롤을 부여했을지는 제가 뭐 경기를 슬쩍슬쩍 봐가지고 전체 경기를 한번 다시 볼 텐데. 근데 사실 주도하는 경기가 돼가지고 주도를 했죠. 이게 유효 슈팅도 2개밖에 허용 안 했고. 그렇죠. 점유율도 지금 75대 25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수비에서의 어떤 특별한 롤을 보기는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무실점 경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수비도 잘 짰다고 봐야죠. 결국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번 팔레스타인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다들 얘기한 게 울산 시절에서도 좀 홍명보에 안 풀리는 경기를 보는 것 같았다. 좀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울산 시절 홍명보에 잘 되는 경기 좀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근데 사실 뭐 이 쉴드 치는 건 아닌데 저번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경기를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치면 상대팀은 더 뭐 사실 열악한 승부를 상황에서, 치자면은 저번 경기는 그렇죠. 이제 대표팀 감독이 되자마자 치는 경기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들었던 게 맞고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의 색채를 입힐 수 있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홍명보 감독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경기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뭐 노지선 작가님 혹시 경기에 대해서 뭐 짚고 넘어갈 게 있을까요? 잘 풀어 나간 것 같긴 해요. 뭐 기록을 보고 이제 점유율 73%나 됐고, 그렇죠. 주도했고, 유효 슈팅도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 보면 잘 해나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아직도 물음표인 게 이 어쨌든 요르단 중동 뭐 아시아 축구 저번에도 항상 말했지만 아시아 축구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다. 중동 축구도 이제 무시 못한다. 이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겨야 되는 경기죠. 그래도 그렇죠. 이기는 게 본전인 경기예요. 그건 맞아요. 네. 물론 근데, 이제 뭐 쉽지 않았겠지만 이기는 게 맞죠. 근데 누가 뭐 봐도. 어쨌든 좀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경기 내에서 좀 안 풀리는 상황이 닥쳤을 때 홍명보가 그걸 풀어나갈 능력이 있냐라고 하는 게 가장 의문점이거든요. 뭐 울산 시절이나 다른 때 보여줬던 것들도 총합해 보면 뭐 막혔을 때 풀어나가는 방법이 없는 감독 같기도 하고 사실 그런 단점들 때문에 홍명보가 울산 시절에 좀 준우승을 했던 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좀 답답함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저는 홍명보의 우승 그 커리어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하필이면 선수가 좋았다. 그러니까 선수가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하필이면 그 시즌부터 전북이 나락가기 시작했어요.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근데 만약에 전북이 나락가지 않았으면 홍명보가 우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뭐 누가 감독해도 우승한다 이것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우승한다는 건 일단 어느 정도의 검증은 된 그건데. 그렇죠.
전 사실 홍명보 감독이 이게 실력을 평가하는 사람은 물론 있지만 실력보다 과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좀 이따 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실력으로만 그러니까 순수 실력만 따지면은 커리어는 돼요. 나쁜 감독은 아니에요. 네, 커리어만 보면은. 네. 어쨌든 뭐 올림픽 4강, 아니 올림픽 4강 있었고, 뭐 아시안 게임도 동메달 있었고, 뭐 중국에서의 감독 경력이라든지 되게 우승도 울산에서 우승도 했고 하면은 국내 감독들 중에서 커리어는 되게 좋은 축에 속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했던 언행이라든가 그 가정이 이제 저희가 지금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지. 그렇죠. 뭐 무튼 경기는 그렇게 됐고 이제 방송에 나갔을 때는 아마 홈 경기 용인에서 하는 홈 경기를 치렀을 거, 네 맞아요. 네. 치를 거예요. 네. 그때도 일단은 어떻게 이 감독 홍명보 감독의 이 다음 행선지 어떻게 될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그때 하는 때까지는 이기고 나가시는 게 뭐 아직은 좀 뭐 죄송하지만 예. 아직은 좀 이슈가 있으니까 모르지만은 그래도 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뭐 이기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승점은 쌓아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월드컵은 일단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빨리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어놓고 이제 좀 빨리 기다리는 게. 그리고 그때 좀 팀도 가다 놓고. 근데 그때 되면은 또 여론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그게 강하게 막상 또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되면은 여론이 돌아설지도 몰라요. 근데 또 약간 벌써 시동 거는 것 같긴 해요. 벌써 언론들이 맞아요. 그 뭐였지 뭐 무슨 기사를 봤는데 뭐 빛을 발했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제 뭐 경기력이 살아났다 뭐 이런 것들을 시동 걸긴 하더라고요. 아이고 좋겠수다. 그 요르단한테 그 제가 경기를 살아나고 그 좋겠수다. 제가 봤던 댓글 중에서는 이제 히딩크도 시간을 줬고 벤투도 시간 주니까 잘했다. 홍명보도 시간 줘야 된다. 근데 저희는 홍명보한테 이미 시간을 이미 전에 이미 국가대표에서 이미 줬어요. 그렇죠. 네, 그죠. 물론 이제 그 2014년도 어떻게 보면은 뭐 소방수였던 것도 있고, 그게 쉬운 자리가 아니었던 것도 맞기는 한데. 뭐 솔직히 말해 저희가 거절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갔잖아. 그거는 100번 말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 프로는 프로잖아요. 그리고 국가대표잖아요. 결과로 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결과로 말해야 이미 결과로 실패한 감독인데 뭐하러?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뭐 그 이후에 행보가 물론 뭐 울산현대 우승 그렇죠. 저 대단하다 생각합니다만 압도적으로 막 트래블을 한다던가. 그 말에 막 맨시티랑 맨시티급으로 우승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되게 아슬아슬하게 물론 그것도 뭐 재밌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리그는 재밌었죠. 근데 이제 뭐 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그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안 좋은 그게 씌었다 보니까 맞아. 모든 것들이 다 꼴배기 싫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뭐 일부 또는 다수는 경기를 져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월드컵을 못 나가가지고 싹 갈아엎어야 된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지 좀 미래를 본다면은 근데 그 말에 제가 동의는 안 하는데 이해는 가요. 네, 그 말이 이해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이해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월드컵 진출을 못하고 다시 쌓아 올라간다? 그게 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힘들죠. 그게 쇄신이 그런다고 잘 될까? 라고 하면은 그것도 못 믿겠어.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월드컵 탈락 그 정도 급이 아니면 몽규가 물러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이제 청문회 얘기 좀 이따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또 일단 이라크전 예상을 먼저. 이라크전 이제 요르단전을 돌이켜보면 이라크전도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도를 할 거고 선제골이 터지면은 다득점까지는 일단 바라보긴 합니다. 저는 그래도 항상 좀 긍정회로를 돌리는 편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풀려야 돼요. 첫 골을 넣든 이렇게 풀려야 우리가 잘 풀리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먼저 선제골을 먹잖아요. 그럼 100%입니다. 홍명보는 그거 풀어갈 능력이 없는 감독이에요. 근데 이제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게 주도는 할 거예요. 우리 내려앉은 이 상대 팀을 어떻게 공략할 건가. 이 결국에는
이게 제가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누군가 해줘야 된다. 라는. 아니 누군가 해주는 것도 감독의 능력이에요. 그것도. 기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확한 그렇죠. 그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내려앉았을 때 홍명보는 풀어갈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실 죄송하지만 대다수의 감독들이 내려앉은 팀 상대로 네. 쉽지 않기는 해요. 네. 내려앉은 상대로 이렇게 좀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감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가는 감독들이 이제 대단한 감독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다. 그래서 더 좋은 맞아요. 감독이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아시아 예선이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끔 풀어갈 수 있는 감독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죠? 그런 면이 좀 아쉽다. 어쨌든 이라크는 어쨌든 이길 것 이긴다. 같다. 네, 저는. 근데 뭐 그러니까 잘 풀리면은 다득점이긴 한데 그럼 비슷하지 않을까? 네, 뭐 2대0, 뭐 많게는 3대0 이 정도 저는 뭐 이렇게 예상을 저는 하고. 1대0 예상합니다. 1대0. 절전 끝에 아니면 먼저 골 넣고 아니면 어떤 1대0? 1대0도 되게 다양한 1대0이 그쵸. 이게 꾸역꾸역 네. 그게 있고. 저는 꾸역승 봅니다. 만약에 뭐 극적인 약간 뭐 이런 약간 누군가 한 명이 해줘서 뭐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라든가 이런 뭐 그쵸. 아니면 뭐 크랙형 선수들 아니면 코너킥에서 골 넣는다든지. 그렇죠. 뭐 그렇게 약간 전술관이 조금 무관한 네. 약간 그런 골이 나올 거다. 이거 FM에서도 그렇게 기분 더럽거든요. 그쵸. 근데 FM은 내가 되게 어렵게 놓고 쉽게 먹히잖아요. 그냥 엔진이 좀 너무 열받게 돼 있어. 근데 그게 은근히 과학적이에요 또. 내가 응원하는 팀은 은근히 그래. 과학적이에요. 내가 응원하는 팀은 항상 어렵게 놓고 쉽게 먹혀. 그죠? 선체 반영이 된 건지. 맞아요. 그래요. 이제 이라크전 어쨌든 대표팀 선수들은 한 번 더 화이팅을 바라겠고 부상 없이 마무리 좀 지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이 와중에 그 조금 축구 팬들의 조금 어떻게 보면 반응이 엇갈린 게 있었는데 조현우 선수가 이제 뭐 한국 홍명 감독 신뢰한다, 홍명보 감독 신뢰한다 뭐 이런 인터뷰를 뭐 그런 해가지고 인터뷰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개인의 생각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근데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versus 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런 인터뷰를 굳이 해야 되냐. 좀 타이밍이 이런- 좀 아쉬운. 네. 지금 팬들이 이미 화가 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축구 관계자는 축구 팬들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나 뭐 얼마 전에 이제 이천수 전 선수도 맞아요. 약간 이제 축구 팬들을 대변하는 얘기도 하긴 했는데 현역에 있는 사람은 좀 용기를 내주는 게 힘들겠죠. 그쵸. 힘들겠죠. 분명히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꽤 많을 거다. 근데 사실 조현우 선수 입장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어쨌든 아니 뭐 선수인데 그리고 지금 선수가 또 우리 지금 분위기 안 좋다 이런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홍명보 감독 못 믿었다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옛날에 그 클리스만 기 선수의 묵직해야 된다. 믿어는 묵직해야 된다 이거랑 그만 다를 거 없는 이거 있잖아요. 그 네. 모자 쓰고 MB.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제 굳이 그런 말 했어야 됐냐?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근데 또 그것도 그렇다고 이해되고. 뭐 침묵하고 있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선수들은 또 자기 직이 걸려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친분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너랑 나는 되게 친해. 근데 진짜 공과 사를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도 카메라 뒤에서는 되게 친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 친한 그쵸. 사람이 있죠. 예.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과 김무성. 그렇죠. 네, 사석에서는 되게 또 네. 친한 사이고. 네, 네,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리고 잠깐 이제 딴 얘기인데 이제 프로 선수가 이제 수원 삼성에 홍원진 선수가 있어요.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상대팀 이제 경기 시작 전에 사진 찍잖아요. 선수들이 이렇게 어떻게 동하고 그렇죠. 거기 이제 저는 소속팀에 거기 가고 사진을 이렇게 같이 찍었다가 난리 난 적이 있는데 엄청 솔직히 많았죠. 그 사람들 다 친구들이고 그쵸. 동종업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물론 해요. 예.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아이돌의 연애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들키면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들키면 안 되는. 팬들은 알고는 축구랑 있지만은, 막 네. 상대방을 막 야유도 하고 네. 하잖아요. 네. 막 뭐 잘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안티송도 하고 뭐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거기다 대고 이제 선수를 보는 팬들 보는 앞에서 그러면 좀 그거지. 암암리에 다 알고 있어. 아, 그쵸. 아이돌이 아, 연애하는 것도 네. 알고 있고 그럼요. 축구 선수들 네. 자기들끼리 친하고 뒤에서 또 알고 친하고 있고.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런다는 거 알고 있는데 팬들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목격하기 싫은 그쵸.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네. 그것도 이제 아까 이제 조현우 선수를 가져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알겠는데 그걸 또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되냐? 예,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비판하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요 얘기도. 그리고 이제 뭐 이라크전 어쨌든 뭐 이번 소집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기긴 이길 거다. 네? 가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네, 그거잖아요. 네. 네. 뭐 이길 거라고 믿어야죠. 설마 못 이기진 않겠죠. 아니 설마. 지금 팔레스타인전 때도 설마 못 이기냐고 말이 안 되는 게임인데 그거. 근데 지금 이제 이라크랑 이제 승점이 동률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안정적으로 월드컵에 가기 위해서는 근데 생각보다 월드컵이 항상 쉬운 적이 별로 없어요. 쉬웠던 적은 없죠. 몇 번 있긴 매번? 한데 네. 어쨌든 뭐 진출을 했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로 이제 국감 얘기를 해야죠. 이게 메인 주제죠. 그렇죠. 네, 메인 주제 두 번째는 좀 좋은 것 같아. 자, 어느 정도 입도 풀렸고 축구협회 국감 돌아보기라는 주제로 이제 토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네. 알고 가셔야 될 게 이번에 진행했던 게 국감 현안질이지 정확하게는 그렇죠. 네. 그냥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네. 사전 네, 사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인 맞아요. 거죠. 네. 약간 에피타이저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국감이라고 하는 게 말이 편해서 뭐 그래요. 통상적으로는 네. 네. 일단 국감이라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쵸. 되게 우리 사회에 만연히 뻗쳐 있는 되게 안 좋은 맞아요. 이런 관습들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특히 대표팀 축구 같은 경우는 되게 인기가 많은 그쵸. 우리나라 스포츠 시청률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더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짤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죠. 네. 뭐 예전에 야구 대표팀도 국감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같은 예. 경우가 그랬죠. 네. 이제 손혜원 당시 국회의원이 이제 좀 금메달이 좀 이제 오바를 좀 예, 했죠? 그거 네. 좀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 이제 뭐 되게 그게 몇 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짤이 돌거든요. 이제 뭐 약간 이런 거였어요. 금메달 뭐 아무나 가도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약간 뉘앙스였는데 정말 잘못된 거죠. 그건. 아니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금메달 쉬운 거 아니던데요. 그렇죠. 아 금메달이 아니 금메달이 쉬우면은 생각해봐요. 금메달이 쉬우면은 아니 금메달이 쉬우면 국면제를 왜 해주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어쨌든 지금 국회의원 아닙니다. 그렇죠. 저랑 똑같아요. 일반인입니다. 별반 다른. 그 사람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아 그렇죠. 똑같아요. 전 직장이 국회 네, 그거였던 그렇죠. 것뿐이지. 그렇죠. 예. 국회 뭐 국가의 계약직으로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근데 저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그 라이트 팬분들 있잖아요. 네. 어쨌든 뭐 아니 어쨌든 홍명보 선임했으니까 믿고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팬분들도 이번 기회로? 조금은 네. 조금은 네.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 축구 팬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를 하는지 정도는 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홍명보가 감독이 그렇죠. 됐다, 뭐 홍명보가 못하냐, 뭐 일은 잘하냐 이런 그 논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죠? 저희가 그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요거를 봤었기 때문에 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축구 팬들은 그걸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라이트 팬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과몰입해? 뭐 그게 니네 뭐 인생에 뭐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조금 뜨거운 화두로 이제 떠올랐던 이제 그 공정이라는 그렇죠. 주제가 조금 촉발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표팀 축구라는 큰 그런 그룹에서 그렇죠. 큰 조직에서 촉발된 거기 때문에 더 뜨거웠던 것 같고. 그 이제 박문상 해설위원이죠. 박문성 위원님이라니요. 박문성 열사님입니다. 그래, 그렇죠. 박 열사님, 박문세 열사님. 네. 굉장히 이제 소신 있는 발언을 좀 이따 한 번 더 짚어볼 텐데 잠깐 이제 얘기했던 게 그 국가대표의 감독을 선임하는 거는 축구협회잖아요. 그렇죠. 그럼 축구협회 회장은 누가 뽑느냐?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뽑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체육관 선거. 네,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체육관 네. 선거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거잖아요. 네, 그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때, 네. 그때 4.4.5입이라든지. 이제 체육관에서 자기들만 좋아한 자기 편만 해놓고 이제 하는 거죠. 그죠. 난 자기 사람들만 갖다 놓고 이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그렇게 꾸려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개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축구 팬들이 아무리 정몽규 나가 뭐 정몽규 나가라고 해도 축구협회장은 선거인단이 뽑는 건데 그 맞아. 선거인단이 정몽규 사람이다. 그죠. 그죠. 근데 사실 이거 네. 시스템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선거인단을 네. 축구 팬이 어느 정도는 작은 부분이라도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그 선거인단을 꼽는 어떤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기를 통해 저도 처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약간 그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어두운 걸 가까이 하면은 뭐 물들기 쉽다 뭐 이런 대충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이게 선거인단을 꾸려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면 그 누구라도 맞아요. 눈치를 안 보게 되게끔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잘 됐으면은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서 뽑힌 축구협회가 감독을 뽑는 과정이 개판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10차 회의, 11차 회의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0차 회의까지는 어쨌든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11차 회의부터는 약간 좀 거기 문제가 되는 게 11차 회의잖아요. 그쵸. 네. 뭐 누구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임생 위원장. 아니냐? 박주 네, 박주 네,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 임생 위원이 약간 돌려가지고 뭐 공정하게 뭐 이렇게 선임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냐 이렇게 동의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홍명보를 선임하게 된 과정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까발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문제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피드백이 돼야죠. 일단 그 화두에 올린 거는 성공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축구 팬들이 아니니까 라이트 팬들도 팬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이제 어쨌든 이슈 몰이에 성공했고 모든 커뮤니티에 이제 축구 얘기로 도배가 됐죠. 솔직히 굉장히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화가 나 있지만 라이트 팬들이나 약간 그냥 그렇게 좀 재밌게 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재밌는 이슈거든요. 그렇죠. 그죠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좀 씹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술안주거리가 되는 거고 다음날 회사 가가지고 그거 봤냐고 그 약간 아는 척도 하고 그쵸. TMI도 하고 야, 어제 TMI도 누가 하고. 막 그러더라면서 어제 홍명보 그 짤 봤냐고 이러면서 막 그리고 그 악수하는 짤 봤냐고 맞아요.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이번에 또 하나의 성과는 홍명보가 얼마나 졸렬한 인간인지 그렇죠. 조금 모든 팬분들이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홍명보 감독으로서 이미지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었어도 뭐 선수로서의 이미지, 네.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는 그래서 나쁜 편이 아니었었거든요. 약간 그죠. 한국 축구사의 약간 그 아이콘 그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우리 영원한 네. 리베로 약간 네. 옛날로 치면은 그게 조금 벗겨졌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엘리트 의식이 있는 거죠. 좀 있어 보여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그 박문성 열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살아온 궤적이 그렇죠. 약간 그 봉사를 한다. 약간 그런 거에 시혜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베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축구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해줄게. 약간 내가 이런 베푼다. 느낌. 네. 근데 돈은 20억이나 받고 네. 돈 받을 건 받아야지. 아니, 그런 진짜. 거죠. 그 20억짜리 봉사를 하는 거죠. 뭐. 진짜 봉사를 하겠다 하면은 이제 그 뭐 무급을 한다든지 그 급여를 뭐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울산 식으로 때보다 써서. 더 적게 연봉을 받으면 말을 안 해. 아니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한 셈 아니에요? 나는 봉사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나 정도 되는 그쵸.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도 봉사 좀 하고 싶네요.
뭐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도전과 욕망을 왜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하는 건지. 물론 뭐 거기 가가지고 돈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물론. 아니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욕망을 포부를 이렇게 막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국감 이전에도 약간 그런 맞아요. 식으로 말을 하긴 했었잖아요. 맞아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그런 거는 이제 사실 말장난이죠. 저희 같은 게 약간 팬들이 보기에는 다시 참 언급하기 참 마음이 참 아픈데 수원삼성의 연기훈 감독이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국가대표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홍명보 관련해 가지고 원래 이런 인간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뭐 예전에 포항에서 이제 포항 스틸러스 때 LA 갤럭시로 이적할 때 안 보내주니까 약간 태업하고 2군에 하도 이제 그때 이제 경기 뛰면은 강제 고의로 태클해가지고 퇴장당하고 그래서 안 보내줘가니까 안 보내주니까 결국 본인 삽입 못해가지고 이적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본인 삽입 못해서 이적했다. 삽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도 그렇게 태업하고 경기 내보내면 퇴장당하고 고의로 퇴장당하고 뭐 이러니까 이때까지의 이미지는 사실 월드컵 때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히딩크 때 선수들 기강 잡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강 잡으려는 선수의 핵심이 홍명보였대요. 근데 뭐 당시에는 그 문화가 물론 뭐 실제는 거죠. 물론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사실 뭐 좀 스포츠계 그런 문화는 그건 축구만 한건 아니니까. 꼰대다 이거잖아요. 꼰대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약간 엘리트 의식이 있는 거죠. 엘리트 루트를 밟아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선수 시절에 끝났어야지.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엘리트 그래 뭐 잘했고 뭐 영원한 리베로고 이런 별명 붙여주고 우리가 좋아했던 선수는 국가대표의 월드컵 때 홍명보 선수인 거고. 그렇죠. 감독 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박수 받은 적이 있긴 있군요. 있죠. 있구나. 많이 받았죠. 박수는 크게 받았죠. 그렇죠. 그때 박수 받은 걸 통해서 2014년 때 월드컵에 나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빚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빚이 없잖아요. 그때 그렇게 자기가 영광을 누려서 월드컵까지 도전했어. 그래 거기서 실패하는 것까지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야지. 그러면은 참 이걸 또 얘기하게 되는데 박무성 열사님이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자기가 아는 지도자들은 밑에서 아무리 굴러도 프로팀 한 번 맡기가 힘들다. 사실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자의 말로는 그럼 실력이 없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되게 실력 있는데 못 올라오는 감독분들이 많거든요. 감독 선임이요. 특히 프로팀에 좀 K리그를 좀 딥하게 보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 이 프런트라고 하는 것들이요. 것들이 이 감독 선임을 하는데 정말 실력대로 뽑는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축구계도 마찬가지고 약간 방송계도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게 쓰는 놈만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방송계야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제 시청률이 시청률 좀 더 프로축구계보단 조금 더 약간 좀 자본주의성이 짙은 거잖아요. 피드백도 더 빠르게 오기도 하고. 근데 축구계는 어쨌든 똑같이 자본주의이긴 하지만 프로는 돈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돈이 나오는 게 팬들한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팬들을 신경 쓰고 의견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매번 방송계보다 더할 정도로 쓰는 놈만 쓴다.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세가 있는 P급 지도자가 됐던 거죠. 정확하게. 그렇죠.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는데 연기훈 감독 전 감독이 그 수원삼성에 하게 됐을 때 P급을 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땄고 사실 그 P급을 따는 과정도 그렇죠. 그 임시 감독 하던 중에 동남아 연수 받으면서 그렇게 땄거든요. 약간 쉽게 가는 방법이 있죠. 편법이죠 사실. 우리가 아는 이제 좀 돌아서 이렇게 좀 쉽게 따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땄고 되자마자 코치 생활도 플레인 코치로 했죠 물론. 근데
정식 코치 그다음에 뭐 수석 코치도 한 번 안 해보고 바로 감독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었나요? 사실 프로팀에 유명세가 있는 이름값이 선수 때 이름값이 있는 감독이면은 되게 쉽게 감독이 돼요 프로팀에. 근데 진짜로 그쵸. 아까 그 박문성 열사님이 말했던 정말 밑에서부터 한 감독은 프로팀 한 번 맡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 대표팀 감독했었던 뭐 레브 레브 감독이요? 레브 말고 그 클린스만 아니요 그 되게 젊은 감독 있잖아요. 나겔스만 감독. 네, 나겔스만 감독. 나겔스만 감독도 그렇고 이번에 그 브라이튼 리번시에 선임됐던 감독도 파비안 휘르첼러라고 이제 93년생이거든요. 그래요? 네. 저보다 어린 사람이 감독을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감독이 됐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조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오긴 했지만 저 이거 발견했던 게 FM에 하면서 이 감독 왜 이렇게 젊지 하면서 찾아보다가 이렇게 알게 됐는데 본인도 네. 젊은 쪽 아니에요? 자기 생년월일 쓰고 시작하면 그쵸. 젊은 감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을 수 있는 코스가 독일 축구 그쵸. 쪽에서는 잘 되어 있죠. 만들어져 있다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게 아예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그쵸. 아직도 엘리트 축구 문화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잡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스 문화가 착착한 지도 조금 되긴 했는데 그 전만 해도 사실 얼마 안 됐죠. 뭐 축구부라고 하는 학교별로 데서 이제, 있던 그렇죠. 축구부에서 그게 이제 그래서. 엘리트 축구로 네, 성장하는 그렇죠. 엘리트로 축구가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많이 성장을 해왔고 뭐 아시다시피 뭐 우승 못하면 선수 못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너 이전에 했던 직장에서 성과 가져와봐. 그렇죠. 이게 아니라 너 어디서 일했어.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어느 학교 나오고 이제 뭐 어디 대회에서 뭐 몇 강 이상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요즘 옛날에 지금은 좀 그런 게 좀 덜해졌는데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이제 뭐 없다고는 못하겠죠 사실. 고대의 그 축구가 고대에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카르텔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이제 좀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없다고는 또 못할 것 같아요. 좀 땡겨주고 네, 우리나라 아무래도. 한국 사회는 어쩔 수가 네,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워낙 좁다 보니까 축구계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야든 다 그런 오히려 거죠. 축구계가 그쪽으로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다시 주제로 돌아가면 어쨌든 이러한 그 엘리트 문화의 그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게 이번에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국감 현안 질의를 했고 그 유인촌 장관은 네. 뭐 4선 연임을 저지하겠다. 저지하겠다 뭐 이렇게 그랬죠. 말을 네. 했고 근데 이거 한번 그래 말해보죠. 이거 유인촌 장관이 결국에 승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네. 아닌가? 그거 체육 대한체육회 승인. 대한체육회는 저 유인촌 장관 산하에 있는 근데 이게 근데 그게 근데 승인을 따로 안 받아도 될 거. 그거 어쨌든 그 네. 상위 기관인 건 맞는데 어떻게 맡겠다는? 어쨌든 그러니까 뭐 할수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더 법정 싸움 정확하게 가겠다. 뭐 기억나는데. 이런 이런 거죠. 네. 뭐 아니 어떻게 맡겨 뭐 들어눕기 위해서 한다. 그 만약에 문체부에서 예전에 그 달수나 라이브에서 박문성 열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문체부에서 통과가 안 돼도 그 원래 규정대로 특별 조항이 있어가지고 위원회 허가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네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긍정회를 우리 돌려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협회 회장을 바꿨어요. 네. 누가 할 거냐? 아니 축구협회 회장을 바꾸면은 감독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그건 아니죠. 아니죠.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번에 이제 국감을 통해서 이제 좀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계약 파기는 또 별개라고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가 홍명보 감독의 계약 파기 여부에 대해서 이게 하게 되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약간 그 들어가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법정 싸움 보니까 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근데 그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때 월드컵은 끝나고 그렇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월드 끝나고 아시안컵까지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닌 이상은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행정소송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프로페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중간 결과에서는
그 10차, 11차 회의 이런 거를 다 감사했을 때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건 맞다. 하지만 뭐 우리가 감독을 자르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체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축구협회 긍정회를 돌리면은 그 축구협회 회장이 바뀌고 여론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홍명보 감독에게 압박을 넣어서 자기 그만두게 하게끔 이게 첫 번째 제일 좋은 그게 제일 좋은 거긴 한데 현실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가 안 나. 홍명보는 절대 네. 그런 압박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네. 성적이 안 좋아야 돼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성적이 안 좋아서 경질이. 월드컵 못 가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성적이 안 좋으려면 월드컵을 못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우리가 보면은 물론 아시안컵 전 진짜 아시안컵을 우승하고 싶은데 아시안컵이면 그나마 좀 덜해요. 근데 월드컵을 못 나간다는 거가. 근데 사실 지금 꼬라지 보면 월드컵도 못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왜냐면 그 파리 올림픽을 우리가 40년 만에 못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파리 올림픽 못 나갈 줄 알았겠냐고. 아니 사실 파리 올림픽도 근데 올림픽 생각보다 어렵게 나갑니다. 진짜 어렵게 나갑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인도네시아한테 져서 그렇지. 할 줄은 몰랐죠. 그렇게 할 줄은 몰랐죠. 네. 네. 그렇게 할 줄은 진짜 몰랐지. 그래서 아무튼 다시 주제로 돌아가면 문체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때마침 이제 축구협회에서 약간 피파에서 공문 왔다. 네. 우리 월드컵 못 나갈 수도 있다. 그거는 근데 그 공문은 그냥 뭐 형식적으로 보내는 거고. 그쵸. 그 진짜 효력이 있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거잖아요. 약간 어디 뭐 이렇게 잘못하거나 약간 경계에 섰을 때 그럴 우려가 있다. 네. 뭐 그런 겁니다. 니네 뭐 살살 해라. 그냥 뭐 여기서 흡연하지 마라. 뭐 여기서 흡연 벌금 10만 원이다. 과태료 10만 원이다. 네, 과태료 10만 원이다. 뭐 이 여기 정도.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그런 거죠. 네. 진짜 피파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만약 진출됐는데 이런 정치적 문제 때문에 출전을 못 시킨다고 이거는 이거 그러면 진짜 엄청난 이 국제 분쟁까지 국제 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피파가 실제로 좀 이제 축구협회를 징계해가지고 자업정지를 내린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약소국 위주였었고 어느 정도 좀 축구를 좀 잘하는 나라든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보다 이 힘의 논리가 많이 작용하는 게 이제 스포츠의 세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피파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못 나가면은 그렇게 걔네가 바라는 그림은 아닐걸요. 몰라요. 만약에 그런가? 우리 대신에 누구 넣을 거냐 그러면 이제 중국 넣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못 나갈 것 같은데. 아니면 만약 못 나가게 되면 전 국민 문자 돌리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24시간 이내면은 뭐 월드컵 다시 해준답니다. 이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이내면은 괜찮은 걸로.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국민청원입니다 이제. 네. 그렇죠. 국민청원 올리면 이제 그 월드컵 다시 나갈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러면서. 안 되면 탄핵하는 거지 뭐. 저 그때 진짜 문자 했었는데. 얼마나 그 보냈어요. 그게 그거죠. 스위스였나? 스위스다. 네, 깃발을 들었는데 근데 사실 옵사이드가 아니었던 걸로. 엘리슨 도주심이 정심이었죠. 정심이었는데 네. 그때 본 것도 약간 주제 벗어나는데 네. 부심이 길을 들었는데 옵사이드가 아니다 네. 온플레이다라고 해서 골이 들어간 걸로 됐는데 진짜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봤지? 그리고 그게 네. 정심 오심을 떠나서 그때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따라붙던 수비수들이 부심이 길을 드는 거 멈췄어요. 다 멈췄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애초에. 그렇죠. 주심이 휘슬을 안 불어넣는데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룰이 바뀌어가지고 깃발을 바로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다 진행되고 나서 깃발을 들는데 지금은 일단 진행을 하고 또 어제 바로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손 들고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옵사이드 손 들고 이게 팀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손 들고 그래? 그 당시만 해도 좀 국제 대회에 대한 경험 미숙이었다고 봐야죠. 맞아.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해야겠죠. 주심이 불기 전까지는 계속 뛰어야죠. 어쨌든 국감은 일단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렇죠. 맞아요. 이번 달에 있죠. 그리고 그 체육회였나 어디서 그 축구협회한테 너네 법인카드 내역 이렇게 가져와봐 이렇게 했을 때 축구협회가 뭐 우리가 법인카드 내역을 왜 냄? 그거 개인정보 침해 아님? 뭐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전쟁 시작이에요. 근데 요것도 예,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 안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는 거 원래 아니에요? 국정감사할 때 원래 기본적으로 다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전에 그 국정감사는 아닌데 네. 장관 임명 때 잉크가 지워져가지고 한모전그 네. 머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뭐 그런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리고 그런 적이 있긴 한데 핸드폰도 안 됐잖아요. 뭐 아이폰이나 비번 모른다. 비번 까먹었다. 그게 벗어난 방법이 있나 봐요. 예. 아니 뭐 이제 진짜 뭐 아니 내가 비번을 모르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거는 뭐 내 거지만 내가 비번을 모르는데. 아이폰 비밀번호 최대 설정 이 41자까지 된다면서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잠깐 벗어난 얘기인데 편집해 주실 거예요. 네. 편집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뭐 그냥 하세요. 네. 비밀번호 틀리면 계속 늘어납니다. 이 기하급수적으로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네. 풀 수가 없어요. 이거 나중에 되면. 아니 시간이 나- 무한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나중 되면은 그 센터 가서 풀어야 된다는데. 센터 가서도 이게 아이폰은 아이덴티티가 보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풀기 힘들어요. 이게. 그 센터에서도 네. 저 그냥 너가 그렇게 쉽게 안 해줄 거예요. 그 만약에 본인이 좀 사망했다 못 풀어요 그러면은. 맞아요. 본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방법 없어요. 그럼 만약에 죽기 전에 꼭 그걸 해놔야겠네요. 그렇죠. 이거 나 유서에 이제 그러니까 내 폰 비밀번호 푸는 거 이거 뭐는- 이거다 뭐 이러면서. 안 그러면은 내가 죽었는데 문자 못 돌리는 거죠. 그렇지. 아무도 안 하고. 근데 이제 페이스 아이디나 이제 뭐 그런 걸로 다 아니 그렇다고 사람 죽었는데 왜냐면 이게 눈 감겨 있거나 저는 안경만 벗어도 페이스 네. 아이디가 적용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이거 아니에요. 그거 몇 번 하면 돼요. 아니 저 안 되던데. 그거 이게 점점 이것도 AI라서 네. 점점 이게 인식률이 좋아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깜깜한 밤에 네. 방에서 하면 안 됐는데 어. 점점 되고 나중에 되니까 그 깜깜한 밤에도 스치기만 해도 열려요. 그럼 이제 돌아가면 이제 눈 강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저희 하네요. 이제 1시간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아무튼 예. 아무튼 예. 주제 마무리를 하자면 네. 어쨌든 그 축구협회 대응이나 어쨌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축구협회 대응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계속 어쨌든 이런 그게 식으로.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최선의 대응이겠죠. 방어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축구협회도 우리가 보기엔 되게 뻔뻔한데 그게 법적으로는 안 걸리면서도 그런 선이 예. 있겠죠. 예. 자기네들끼리 그 계산기 두드려 받겠지 뭘. 아니, 거기도 네. 머리 좋은 사람들 모여 있는 그리고 곳인데.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이제 정몽규가 진짜 바보일까? 되게 바보같이 얘기했잖아요. 어쩌면 작전을 잘 짜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연기일 수도 있어요. 고도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 연기라 봅니다. 연기이긴 네. 한데 저는 그 국감 보면서 그 대통령 한 분이 떠올랐어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저 그 이거 보면서 술 맛 좀 떨어지게 뭐 그런 분도 있고 뭐 아무튼 자, 국감은 요 정도로 하겠고요. 자, 이제 주제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2부로 넘어가자면은요. 자, 국내 축구 토크입니다. 자, 이제 K리그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상스하스 맞죠? 예. 누가 울고 웃을까라는 주제로 해볼 텐데 상위 스플릿 한번 잠깐 짚어볼까요? 그 이번에는 좀 경쟁은 치열한데 또 상스하스 갭이 또 조금 있긴 있었어요. 처음에는 엄청 치열하다가 네. 막판에 좀 갈리고. 그러니까 상스는 상스끼리 치열하고 하스는 하스끼리 치열하고. 자, 일단 상스라고 하는 A그룹 1위 울산 61점입니다. 좀 앞서요. 그쵸. 61점이면. 네. 네. 그리고 2위 이 시즌 초반에 이 팀이 지금 2위하고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김천 상무가 네. 56점으로 2등인데 그쵸. 이제 5점 차죠? 5점 차이죠. 네. 5점 차면은 두 경기를 그쵸. 해야 되는데 쉬운 상황은 아니고. 그죠. 그리고, 이제 5경기 남았잖아요. 그렇죠. 한 경기씩 들어가야 되니까. 3위가 강원입니다. 여기는 55점. 그렇죠. 이제 4위 포항 51점. 사실 포항 팬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제 포항 51점하고 61점 10점 차이면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사실 또 포항은 네. 뭐 FA컵을 노리고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FC 서울이 50점으로 5위. 그다음에 수원 FC가 49점 6위 이렇게 되는데 일단 한 경기씩 하면은 모든 팀이 5경기가 남아 있고
산술적으로는 모든 팀이 우승 가능해요. 아 그렇죠. 네. 산술적으로는 6위엔 수원 FC도 가능은 해요. 예. 4위이고 네. 울산이 미끄러지면 가능하죠. 가능하죠, 맞죠? 산술적은 가능합니다. 네, 예, 지금 12점 차이기 때문에. 수원 FC 팬으로 우승은 바라진 않고 아침이라도 아침이라도 나갔으면. 나갔으면 근데 모든 팀이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천이 어차피 이제 아침을 못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5팀 중에서 한 팀 빼고 아침에 나가거든요. 그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상승은 다 노릴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강원하고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경험이 없는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또 노리고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김천 상무는 지금 이렇게 성적이 좋은데 네. 지금 연고 문제가 좀 있죠. 이제 일단 다음 시즌까지는 연장이 됐고요. 한 시즌 연장.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국군체육부대가 밑에 있기 때문에 뭐 문경이 네, 있어. 그래서 네. 뭐 용인도 후보긴 한데 뭐 너무 멀어서 그게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말도 있고 하고 그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주제를 그쵸, 네. 선정을 하고 하면 될 것 같고 우승은 제 생각인데 강원까지는 우승을 그래도 포기는 못하죠. 근데 그죠. 이게 네, 또 포기는 못하죠. 강원도 쉽진 않은 전력이 상황인데. 좋긴 한데 저번 달에 울산과 맞대결에서 좀 패배한 게 뼈아프지 그렇죠, 않았나. 네. 그게 만약에 이겼으면 그때 지금 비기기만 했었어도 비등비등했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치면 한 경기 한 경기가 전부 다 그 경기만 잡았으면 그렇죠. 그 네. 경기만 잡았으면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우승하는 팀들이 못 이길 거 맞아요. 이기고 네, 뭐 네. 질 거 비기고 뭐 그렇죠. 이러면 이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울산, 김천, 강원 이렇게 했을 때 김천하고 강원은 정말 예상을 못했거든요. 시즌 초반에 아니, 강원은 우리도 저번 시즌만 해도 강등 경쟁을 했었어요. 네, 강등 경쟁을 했었어요. 그 마지막 경기 수원 삼성과 같이 강등 싸움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정환 감독이 진짜 참 대단하죠. 그렇죠. 네. 정말 감독 노름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윤정환 감독도 어떻게 좀 울산에서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강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또 케미가 맞는 팀도 있고 그리고 그쵸. 울산 같은 팀은 뭐 아시다시피 주도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팀인데 이게 또 그쵸. 쉽지도 않은 것도 있고요. 항상 상대방이 내려앉아 버리면은 잘 쉽지는 않은데. 그러면 강원까지는 우승을 노려볼 수 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밑으로는 아침이나 노려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 그 네. 정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 뭐 1점 차이씩이라 가지고 맞아요. 네. 예상하기도 힘들고 지금 보면은 울산, 김천, 강원이 포항 이렇게니까 네. 수도권 팀은 2팀밖에 없네요. 그렇죠. 서울하고 수원FC하고 그러네요. 거의 이제 밑에 있는데 이것도 선수들한테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서울은 만약에 아침을 못 나가게 되면은 링가드 선수 지킬 수 있을까요? 다른 팀에서 이게 몇 년 계약? 3년 계약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계약 자체는. K리그는 계약 기간을 좀 소모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적료가 발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다들 이제 그리고 어쨌든 K리그는 좀 특이한 시스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년마다 연봉 맞아요. 협상을 하는. 사실 뭐 K리그가 그 리그 내 거래는 뭐 이적료 얼마라고 해도 실제로 돈을 주는 경우는 잘 없다고 들었어요. 그냥 뭐 다음에 퉁치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현금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세금이 발생해서 그런 건가? 뭐 그것도 있고 약간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금이 만약에 갔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끼리 야 세금만 더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되면 이런가? 여러 가지 아니 뭐, 제 약간 편협한 장사꾼의 마인드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일단 그렇게는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B그룹을 한번 살펴보면 그래요. 일단 광주가 네. 지금 43점으로 7위고 8위 제주가 41점 그리고 9위 대구가 38점 10위 전북이 37점 11위 대전 35점 12위 인천 32점 이건 이제 강등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강등권도 좀 격차가 생겼네요 그래도 좀 생겼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왜 재밌다 생각하냐면 이 인천이 항상 살아남기에 그러니까요. 고수입니다. 그쵸. 이번에도 가능할까? 가능하나? 근데 이번에는 진짜 약간 좀 분위기가 진짜 안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쨌든 플레이오프만 가면은 일부 팀이 저는 살아남는다고 봐요. 음. 제가 이제 2부에
이제 팬을 하면서 팀 팬을 하면서 이번 경기력을 보니까 아 이거는 플레이오프 가면은 1부가 무조건 살아남지 않을까. 이번에 좀 2부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팀이 없기도 맞아요. 하고 1위 안양도 네. 지금 많이 미끄러지고 있고 지금 다이렉트 승격이 장담 못해요. 그쵸.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천도 지금 그렇게 치면은 3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플레이오프랑.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 강등권이긴 강등권이에요. 플레이오프 말고 그냥 자력으로 그냥 아예 생으로 살아남는 거는 쉽진 않은데 플레이오프만 가면은 살아남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그러고 있어요. 인천 상황이 좋은 건 아니죠. 네. 뭐 무고사만 막으면 사실 득점 자원이 없어요. 맞아요. 네. 지금 인천이 리그 득점이 총 32골이거든요. 근데 지금 무고사 선수가 혼자서 14골 넣었어요. 뭐야? 엄청난 득점 능력을 보이고 있네요. 3분의 1 이상을 혼자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대전은 사실은 처음에 대전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선임됐을 때 소망스러운 거잖아요. 좀 근데 비판적인 말이 많았죠. 많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다이렉트 강등이 대전이 유력하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좀 한숨 돌렸어요. 그래도 3점 차면은 되게 3점 차가 크게 느껴지거든 마지막에는 이게 그죠. 결국에 맞대결이 한 번씩 있다는 게 다행히 인천 입장에서는 그런 거긴 하지만 그리고 전북도 안심 못합니다. 어쨌든 지금 잠깐 네. 최하위까지 내려갔었다가 네. 좀 반등을 했죠. 했다가 또 마지막에 뭐 마지막- 10위까지 올랐으니까 네, 그래도 네, 그렇죠, 그 그렇죠. 대구 상대로 좀 아쉽게 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이렉트 강등권이었다가 많이 이 정도면 올라온 많이 거죠. 올라오긴 네. 한 거죠. 다이렉트 강등권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한번 이 네. 그게 기세라는 게 있기 그죠. 때문에 근데 이게 옛날부터 봤는데 강등권은 2연승을 누가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2연승 해버리면은 아 그렇죠. 진짜로 편안해지는데 그 2연승이 네, 진짜 맞아, 힘들어요. 맞아.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12등 인천이 시즌 7승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7승, 8승, 9승 두 자릿수 승수를 못 얻어갔어요. 이게 우리가 FM만 해도 느끼잖아요. 그쵸. 한번 아. 계속 비기거나 이렇게 수렁에 빠지면 이게 사기 떨어지면 네, 답이 없어요. 그거 롯데 신고 안 하면 못 이겨요. 그 아, 수렁에서 못 진짜. 빠져나옵니다, 진짜. 실제는 더 심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라커룸에서의 대화 그쵸. 그리고 네. 자신감이 축구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한 번, 두 번 나의 플레이가 안 통하기 그쵸. 시작하면은 급속도로 이 자신감이 네. 없어져요. 그러면은 차야 될 때 못 치고 패스 해야 될 때 접고 그렇지. 슛 해야 될 때 우물쭈물 거리고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또 일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뭐 팀이 강등이 되면은 다른 팀 어디로 갈지 그런 거 알아볼 수도 있고 좀 팀 분위기가 그렇죠. 솔직히 이래 되면은 인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그죠. 없다고는 못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직을 고민하거나 이럴 때도 되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업무에 집중을 못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실리적으로는 네. 이렇게 되면 내 갈 길 나도 빨리 나 살아야지 이 생각이 하는 것도 사실 그쵸. 인간적인 면으로 그렇죠. 그렇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팬들한테 안 들키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슷한데 팬들한테 안 들키게 해야죠. 이거 뭐 이제 지금 이 상황에 다른 팀 알아보는 게 말이 돼 이래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네. 그 승려는 뭐 신사는 뭐 승려가 그렇죠. 원하지 뭐, 않으면 떠나지 않는다. 그렇죠. 이 말이 안 통하는 이 시대예요.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제 라커룸 분위기도 이렇게 싱숭생숭할 거예요.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인간사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번 수렁에 빠지면 힘든데 마지막에 어쨌든 이게 진짜 잔인한 시스템인 것 같아. 이 승강제는 진짜 잔인한 시스템. 뭐 이게 축구의 재미를 또 네. 일으키는 시스템이면서도 이게 겪어보면은 진짜 팬들은 죽을 마음입니다, 진짜. 이게 타 종목은 승강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축구에만 있기 때문에. 축구만 있는 재미라서 뭐 야구 뭐 소위 말해서 그냥 꼴찌해도 내년에 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네. 골 모시기도 네. 아무리 그래도 강등 안 나가니까 뭐 이제 제가 응원하는 삼성 라이온즈도 작년 시즌에 꼴찌했다 진짜 못했거든요. 야 진짜 못했는데 지금 이제 2위 올해 2위 했어요. 그래서 야구는 꼴찌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야구는 내년 오히려 잘하면 되지 뭐. 야구는 네. 오히려 꼴찌가 나쁘지가 않은 게 아. 드래프트 1순위잖아요. 아 그렇죠. 축구에도 그런 게 신인 드래프트의 1순위를 뽑아가기 때문에 한 3년 연속 꼴찌 해버리면은 신인 제일 좋은 사람 3명 뽑아가는 거야. 네, 축구도 물론 근데 이제 왜냐면 준프로 시스템이 돼 있고 그쵸. 축구는 이제 유스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축구는 오히려 그 반대 아니에요? 그 강등되거나 이러면 뭐 일단 놔둬놔죠. 모 구단에서 네. 그거 지원도 축소해버리고 삭감되고 당연하죠. 경과를 네. 못 내는데 왜냐하면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단장하고 이제 사장단이 있을 텐데 뭐 팀마다 좀 다르겠지만 성과를 못 낸 부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 삭감은 당연한 거고 법인 회사가 내 산하의 법인 회사가 성과를 못 냈어 그럼 당연히 삭감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논리예요. 그리고 시민구단의 경우에도 1부 리그일 때 하고 2부 리그일 때 하고 몸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들어간 예산 차이가 당연히 있을 테고 거기는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그래서 한번 내려가면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다. 그쵸.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주가 내려가자마자 바로 올라왔을 때 정말 대단했던 거죠. 그때는 지원이 있었죠. 돈을 네. 1부 리그만큼 줬다고 하니까요. 그때는. 그렇죠. 말이 나온 김에 그 K2 리그 네. 한번 순위를 보면은 K리그 2 K리그 2도 지금 승격권이 치열해요. 여기가 되게 치열한 게 일단 1위가 안양인데요. 이게 1로빈, 2로빈, 2등급까지 얘기 네.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쵸, 경기만 그냥 경기 수는 보지 말고 단순히 승점만 1위가 안양 54점이고요. 뭐 2위가 충남 아산인데 51점이에요. 그러니까 안양이 좀 처음에 많이 앞서 나가다가 요즘 최근에 많이 좀 들쑥날쑥했어 경기력이 좀 압도적이지 못한 그 승점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3위 부산 50점, 그다음에 49점, 48점 이게 점수가 엄청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여기는 만약에 그 승격권으로 분류를 하려면 6위까지가 승격권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5위까지가 플레이오프를 같이 그죠. 그죠. 네. 근데 이제 5위로 가면은 그 도장 깨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예. 4위, 5위가 붙고 그 이긴 팀이 3위랑 붙고 또 그러면 K1이랑 붙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2위로 올라가도 이 홈 어웨이로 두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단판이면 또 2부가 유리할지도 몰라요. 일회용 전략을 딱 막 감독 노름에 따라 그냥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홈 어웨이로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가장 잘하는 무난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위로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정말 힘들다. 1위로 올라가면 네. 그냥 다이렉트 승격이죠. 그렇죠. 네. 1위는 다이렉트고 그나마 2위는 그쵸.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면인데 11위 팀하고만 붙으면 되니까. 4위, 5위는 진짜로 힘들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재미는 있어요. 이거 해보면은 여태 해보면 재밌어요. 남의 팀 보면 재밌죠. 진짜 재밌어요. 작년도 그랬고 정말 재밌는데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6위잖아요. 네. 그래서 수원이 강등당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바로 올라오지 않으면 바로 올라오지 않으면 진짜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왜 했냐면은 김천 상무가 없을 때 기회다. 그렇죠. 근데 다음 시즌에도 김재상은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부 팀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제 못 올라가더라도 조금 좀 나았다. 좀 나았다. 네. 근데 김창상무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급이나 이렇게 그렇죠. 소위 말하는 A급 선수들이 계속 수급이 되니까. 뭐. 근데 지금 수원 삼성은 뭐 위에도 봐야 되지만은 밑에는 부천하고 김포랑 좀 차이가 안 납니다. 7.2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가 바로 부천과의 원정 경기가 있는데 이거 사실상 그 다음 경기 만약에 수원 삼성이 이기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승격 플레이오프도 쉽지 않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는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좋거든요. 어떤 팀이든. 네. 그리고 부산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부산이 이상하게 홈에서의 승수를 잘 못 쌓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뭐 안양도 많은 승점 드랍을 했지만은 부산이야말로 진짜 승점 드랍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부산하면 아직 전 기억나는 게 이게 부산이다 막 호물로 선수가 그랬었죠. 맞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명문 팀이죠. 그쵸. 4회나 우승한 팀인데 워낙 이제 K리그 초반에 우승이 몰려 있어서 이제 좀 이제 못 보신 분들이 이제 더 많아졌지 않나. 그쵸 이제는.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이랜드도 예상보다 그래도 순위가 높아요. 근데 이 서울 이랜드는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 저는 우승권이라 생각했었거든요. 오히려. 오스마르 선수 그쵸. 도 거기 갔고 수비진이 워낙 좋았고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격진이 54, 이게 득점이 54득점으로 1등입니다. 2부에서. 득점력이 좋고 그리고 또 재밌는 팀이 충남 아산 같은 경우가 좀 예상치 못하게 이제 2위에 있고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뭐 순위가 계속 바뀌니까 뭐 그런데 충남 아산도 되게 팀이 단단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충북 청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감독님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갑자기 이제 시즌도 얼마 안 남았는데 팀을 잘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사임을 했는데 되게 재밌는 팀인 게 무승부가 16무입니다. 7승 16무 8패로 그러니까 무승부가 가장 많고 엄청나게 이 경기를 해보면은 와 참 득점하기가 힘들다 막상대하기 힘들다라고 생각들만 그런 팀을 만들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2부는 그런 상황이고 자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은 충남 아산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아까 K리그 네. 순위 2위에 있는 팀인데 그렇죠. 이거 노진 작가님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충남 아산 시장이죠. 네. 구단주가 네, 그렇죠? 네. 아산 시장의 구단주 역도 그걸 하는데 그 당선 무효가 됐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네. 구단주직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충남 아산 같은 경우는 그 축구 팬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죠. 뭐 아산 이번 시장이 시즌에 이미 네, 아산 시장이 뭐 약간 그 프로 축구 구단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 사건이 이제 유니폼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빨간색 유니폼을 그러니까요. 만들었어요. 원래 이제 하늘색 빛 뭐 노란색과 파란색 노란색과 파란색이었죠. 노란색과 그게 파란색의 옛날 색깔인데 그 색깔이 역사가 되게 깊은 색상이거든요. 그렇죠. 경찰청 시절부터 써왔던 그렇죠, 색상이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팀의 아이덴티티를 갈아엎으려고 한 거죠. 그거를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뭐 누가 봐도 정치적 색깔이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니, 그게 유니폼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 수원 삼성 그 우산처럼 충남 아산도 우산 만들었었거든요. 네. 색깔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빨간색은 뭐 빨간색 쓰면 뭐 안 되는 게 있나? 왜 자꾸 곁다리로 그리고 이 충남 아산의 그 누구였지? 이게 유니폼 사건 때 이제 네. 서포터즈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김태훈 도지사가 그래서 김태훈 그랬죠. 도지사가 그 뭐 다 서포터즈가 다 팬은 아니잖아요. 이런 이제 말이 그리고 그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뭐 그 이렇게 자꾸 이런 지원 끊어버리겠다. 얼마 안 되는 네. 그 얼마 안 되는 팬들이 뭐 하면서 자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정치 토크는 아니지만 이 문화 이렇게 문화체육 문화예술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정치인이 그쵸. 되게 그쵸.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네. 아직도 정치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문화예술을 약간 그 선전도구 그렇죠. 네, 라고 네. 생각하는 경우가 많구나라고 느끼게 된 그런 사안이죠. 정말 힘이 세고 문화의 힘은 정말 강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그냥 써먹는 건지. 문화의 힘 나오니까 또 생각나는 게 우리 한강 작가. 그렇죠. 어제였죠.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그러니까 이게 문학계의 발롱도르잖아요. 그렇죠. 발롱도르보다 더 이게 네. 문학계에서는 그 일종의 권력을 쥐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권력이라고 말하면 조금 이상한데 뭐 좋은 의미로 권력을 쥐게 되는 그러니까 동양계 그리고 특히나 노벨상 같은 경우는 잠깐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예. 이제 노벨상 같은 경우는 동양권이 받기 되게 힘든 문학상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언어적 문제도 있고 영미권에 이제 상이 많이 돌아갔었는데 그건 타국가의 문화를 이해해야지 받을 수 있는 상이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계가 이룩한 최고의 사건이 아닌가. 역대 최고라고 그리고 봐도 그 뭐냐 그거 하잖아요. 그 배팅 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낮았다 하더라고요. 한 거의 34대 1인가 그런 뭐 아까도 거죠. 말했다시피 당연히 동양권에 네. 그리고 네. 한국 문학 그 나라를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 사실 한국 문학이 이렇게 되게 많이 우리나라는 문학이 막 되게 그렇죠. 별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출판계도 되게 시장이 작고 그쵸. 네. 어쨌든 이런 악조건상에서 이런 좋은 소식을 또 그러니까 들려주셔서 어떻게 진짜 너무나 예상 감사합니다. 못한 네. 수상이었죠.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작품을 원서로 읽을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원서로 그렇죠. 읽을 수 있다는 거는 네. 엄청난 영광이죠.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어쨌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충남 아산에 뭐 유니폼 사건도 있었고 우산 사건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 뭐 그리고 그런 말도 있었죠. 이제 하도 빨간색으로 이제 그 정당 색깔 연결을 지으니까 그럼 옛날에는 파란색 썼는데 왜 그거는 말 안 하냐. 이게 말이야 바보야? 아니 말이 아니 근데 그 파란색은 옛날 경찰 축구단 때부터 썼던 색이고 그 말이야 바보야? 경찰 축구단이 생긴 게 96년이거든요. 그때 한나라당 파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인가 뭔가 그거처럼. 맞죠.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면서 정치 뭐 유세 뭐 한 것도 있다면서요. 구단 그때 올해 선거가 선거 유세. 있었잖아요. 4월달에. 네, 그렇죠. 선거 유세를 했는데 그걸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건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이 구단주기 때문에 그 뭐 계속해서 연임되지 않은 이상은 그렇죠. 구단주 기간이 되게 짧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죠. 연속성이 좀 없죠. 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시민구단이 약간 조금 이제 그쵸. 안 좋은 점인데, 그러니까 이건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구단의 형태라기보다는 시립구단의 형태가 좀 그런 셈이죠. 그렇죠. 이거 물론 다들 다른데 지자체마다 다른데 시민 그 주주가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아주 미미하고요. 그렇죠. 네, 사실상 시장이 모든 권한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민구단이라고 하려면은 이제 뭐 바르셀로나처럼 뭐 그런 식으로 소시오들이 그렇죠. 네. 참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구단이라는 게 마케팅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죠. 나쁘다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저기요. 근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조금 시민구단이라기보다는 시립구단에 가까운 형태가 그렇죠.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최소한 좀 시에서 분리된 그렇죠. 그 형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좀 시에 속해 있는 그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시장을 이렇게 이런 사람일지 모르고 뽑아셨겠죠. 당연히 이 유권자분들은. 네.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무슨 뭐 시장이 자기가 그거를 이용을 하는 자기의 그 좀 죄송하지만 지 할 일이나 좀 잘하지 그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네. 시장으로서 네. 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아니 그게 뭐 격려차 아니면은 가서 응원이라도 좀 하던가. 아니 뭐 제가 싫어하는 정치이긴 한데 그 김진태 도지사 같은 경우는 축구 보러 다니고 좋더만요. 네, 보기. 어쨌든 축구 쪽으로는 그래도 네, 보기 좋더만요. 그리고 안양시장도 자주 경기장에 오시죠. 네. 카리바도 같이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같이 축구 좀 즐기고 그러면은 그게 더 그렇죠. 자기 정치 행보에 도움이 돼요. 아니 사실 뭐 네. 시장 개인으로서 축구에 관심이 없을 수는 있지만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없을 수 있어요. 네. 그거를 뭐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능력인 거고. 최소한 네, 그걸로 적을 만들지는 말아야죠. 그러니까요. 그 바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사람은 이분 죄송합니다. 이 사람 해도 되죠. 어차피 시장직 이제 나랑 똑같은 일반인 아니에요. 이제? 어차피 이제는 뭐 일반인 아닙니까? 일반인 아닌들. 아무튼 그렇죠. 일반 아닌들 뭐 정치인은 원래 정치인은 국민한테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봉사하는 사람. 뭐 어떡할까? 나 고소할까? 나 낙사 이거 또 편집해 주실 거지만 뭐 좌파 사이트라고 뭐라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채한님 개인의 의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진짜 강점기였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 모쪼록 좀 축구와 저 정치는 좀 별개로 모든 이렇게 그렇죠. 아산뿐만 아니라 그렇지 다른 시민구단들도 그랬으면 구단들도 좋겠어요. 네. 뭐 K3, K4 다른 구단들에서도 좀 비슷한 이슈가 많이 있어요. 뭐 양평 FC도 그렇고 맞아요. 울산 시민구단도 그렇고 이게 다 표 때문에 하는 거기 공교롭게도 다 같은 그렇죠. 쪽이에요. 네. 아무튼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최고의 서포터는 맡겨놓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뭐 지원하되 맞아요. 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멋진 말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정의선 양궁협회 회장도 이거는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 양궁협회 잘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같은 정신대. 같은 핏줄이잖아요. 또. 모쪼록 잘 아산 팬들도 이제 뭐 좀 더 신명나게 축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지금 우리 락사는이라는 네. 코너인데요. 프로페서님 소개해줄 게 좀 있죠. 일단은 또 갑작스럽게 또 생겼어요. 이제 또 도서 이벤트가 또 생겼습니다. 매번 저희와 좀 좋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 브레인스토어에서 그 선수 시리즈의 19번째 엘링 홀란드가 또 홀란드. 발간이 됐어요. 홀란드 선수. 네. 홀란드 선수 되게 인기 많죠. 아, 그렇죠. 네. 뭐 네. 경기도 잘하고 뭐 골도 많이 넣고 있고. 골을 워낙 많이 넣어가지고. 그죠. 아니 제가 이제 괴물 같은 선수인데. 저 솔직히 홀란드 선수가 아직 나이가 뭐 많은 나이가 많지는 않잖아요. 어린 축에 속한 선수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래서 뭐 벌써 이렇게 책이 나올 때가 됐나 하고 조금 찾아봤는데 홀란드 선수 통산 득점이 손흥민 선수보다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을 적게 넣는 선수도 적게 아닌데. 하는 선수도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홀란드 선수는 제가 처음 기억하는 게 이제 황희찬 선수와 처음에 같이 아 그쵸. 옛날에 짤스버프에서 거기서 이제 보는데 되게 드는 게 무섭다. 그 미친 그렇게 했는데 미친 득점력을 조금 주목받기 시작했던 게 그 국가대표 경기에서 6골인가? 아니 넣었던 적이 2019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이강인 선수가 실버볼을 받았던 그 U20 월드컵에서 한 경기 8골을 넣었어요. 이강인 선수는 골든볼 받지 않았어요? 아 맞습니다. 네. 골든볼 받았죠. 상당히를 낮추시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회에서 한 경기 8골을 넣고 노르웨이는 조별예선 탈락을 했는데 득점왕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홀란드 선수의 책이 나오고 요걸 이제 이벤트를 하게 됐다. 그렇죠. 브레인스토어에서 저희에게 너무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광고 지원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이번에 후원해주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팟캐스트. 일단 저번 방송과 저번 방송인데 11화 에피소드 11회에 스티키님이 일단 댓글 남겨주셨고요. 정문교 언제 꺼질까 의원하는 댓글 남겨주셨고 그리고 12회에 에라 스네츠 님께서 10,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힘 얻고 그 녹음을 하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피소드 13회에도 후원이 들어왔는데요. 렉썸님 4,500원 후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텐 영어인데 네. 읽어주시죠. 누구 영어 좀 하시는 분 없습니까? 테스 아니죠? 테스 테스 아니죠? 텐세그리티? 텐스그리티님인 것 같아요. 네, 댓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는 댓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원도 좋고 댓글도 좋고 그리고 좋아요. 즐겨찾기 꼭 해주시고 저희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도 항상 이제 그래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팟빵보다 조금 지연해서 올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많이 봐주세요. 심심할 때 한 번씩 들어주세요. 자 지금 우리 락사는 코너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까먹고 했는데 이번 달부터 네이버 대피소 가오픈을 일단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자유토크방만 오픈을 해서 뭐 이름은 자유토크지만은 분야는 상관없이 다 올릴 수 있어요. 뭐 국톡, 해톡, 하프타임 그렇죠. 다 통괄하는 그런 개념이고 뭐 향후 상황에 따라서 좀 운영 방침은 계속 바뀌어갈 계획이라서 일단은 네이버 카페도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때 공지 또 많이 드릴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해외 축구 토크 해외 축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얘기예요. 어려운 주제가 있어요 이번에. 이거 제가 작가님이 올려주셔서 봤는데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FFP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라고 하죠.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들 알고 있어요. 재정적 페어플레이. 네, 구단의 지출하고 수입 비교했을 때 플러스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가 되면은 뭐 징계 내리고 뭐 이제 국제대회 못 나가게 하고 그런 거 하겠다고 하는데 내리나요? 뭐 실질적으로 받은 팀은 없지만 하여튼 규정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APT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아니고. 죄송합니다. Associated Party 트랜섹션이라는 거에 이제 그 철자 그거 갖다 건데 쉽게 말하면 그 스폰서십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뭐 구단의 가치보다
스폰서십을 더 크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구단의 가치가 100원인데 스폰서십을 통해서 막 200원, 300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제한하겠다는 건데 그 맨시티가 요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위반을 한 거 아니냐 네.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을 받아가지고 EPL 거기서 고소를 했대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맨시티가 뭐 문제 없다 판정을 받은 결과인데 일단은 요 관련해 가지고 조금 너무 어려운데 이 말이 어려워요. 봐봐요. 이게 써 있는 게 구단 소유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으로부터의 스폰서십을 제한하겠다는 규정.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만약에 맨시티의 구단의 네.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구단 소유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만수르죠. 네. 그 기업에서 구단 가치보다 더 큰 스폰서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더 크게 스폰서십을 하면 그쵸. 그게 그냥 마르지 않는 샘물인 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 순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되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왜냐면 빚이 있을 경우에는 만약 빚이 천만 달러예요. 네. 근데 스폰서십 투자를 통해서 막 1,000만 달러를 지원해줘. 그럼 그냥 빚을 까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뭐 이것도 좀 그거지만 옛날에 삼성의 순환 구조 만든 거랑 그걸 제한하는 거랑 비슷한 약간 그런 느낌이 비슷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EPL랑 그 맨시티가 싸우게 됐고 일단은 요거가 만들어지게 됐던 게 이제 그 뉴캐슬이 약간 그 뉴캐슬의 사우디 국부 펀드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그렇죠? 약간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캐슬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또 이런 규정을 만드냐라고 했고 이번 싸움에서도 맨시티랑 뉴캐슬, 뭐 에버튼 요 세 구단이 조금 같이 연합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잠깐 읽어봤는데 이 만수르 얘기잖아요. 쉽게 그쵸? 말하면 네. 그러니까 만수랑 사우디 국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수르가 개인 소유하고 있던 그 스폰서십이 더 큰 스폰서십으로 이 가치를 가지고 이거보다 더 큰 가치를 투자를 받는 게 그게 이거 엑시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은 있는 거 아니에요, 만수르 엑시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행보를 봤을 때 좀 돈을 떠나서 축구에 대한 애정 자체를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엑시트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언젠가는 그러겠죠. 이 사람들 절대로 제 생각인데 이미 구단 가치가 처음에 샀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올랐고 네. 그건 엑시트 할 때도 손해 안 보고 할 텐데 그렇죠.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데 이거 굳이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했냐 생각해 보면 엑시트하는 방법이 좀 근데 있는 또 것 어떻게 보면은 이미 구단 가치는 충분히 올랐잖아요. 그 이전하고 만수르 이전과 비교하면 그렇죠. 굳이 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또 그냥 정상대로 팔아도 조금씩 엑시트해도 그래도 뭐, 몇십 배 이상의 수익인데 네.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이 싸움이 약간 그 EPL에 물론 자본이 많이 모인 리그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한 명이 너무 크게 독점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투자 계속 그렇죠. 그래서 EPL에서 약간 뭐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EPL이 졌어요. 그 EPL에 뭐 토트넘이라든지 아스날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 한 8개 팀이 같이 붙었대요. EPL을 지원하려고. 그런데도 졌어요. 그런데도 졌대요. 그럼 이거 어느 정도 로비도 있었을. 뭐 그거는 뭐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화살이 아스날한테 돌아갈 수가 있대요. 아스날은 또 갑자기 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지금 보면 아르테타가 부임할 쯤에 구단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구단주 크랭키가 이제 그 가지고 있던 부채 규모만큼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그 대출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그러면은 뭐 그거 아니냐 스폰서십 뭐 그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화살표가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부채 규모만큼 대출해줬다는 게 그냥 다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네. 부채를 그쵸. 까줬다는 거 아니에요? 뭐 거의 그런 셈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APT 룰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근데 여기서 맨시티가 이김으로써 얘네 목소리가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그럼 야 쟤네 아스날은 뭔데?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번지면은 결국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개싸움 되는 거죠. 그쵸. 아니죠. 그냥 결국에 EPL 다 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결과가 보이는데 그죠.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 EPL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라는 게 이제 우리로 치면은 연맹이잖아요. 리그 그쵸. 연맹. 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돈 단위가 오가고 흥행을 보는 중계권을 팔아먹고. 하여튼 뭐 전 세계에서 자본적으로는 네. 가장 큰 그렇죠. 규모의 리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산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맨시티 아스날을 한다고 뭐 물론 이렇게 뭐 날리지 못하죠. 아, 그렇죠. 그래봤자 뭐 벌금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그럼 아스날 얘네 무이자로 대출 받았겠네. 약간 이런 지적이 있었고 어쨌든 구단 소유주한테 대출 받은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스날은 또 그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고 뭐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반대편 그 네. EPL 축구 시장은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돈 때문에 지금 뜨겁다는 거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 쉽게 말하면. 네, 이거는 약간 재정적 페어플레이랑 완전히 다른 거네요. 이거는 경영. 그쵸. 회사 어떻게 경영에 관한. 보면은 근데 그것도 회사 경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어질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쵸. 뭐 어때는 뭐 그거를 자금 피하려다 보니까 FFP 룰을 피하려다 보니까 더 거액의 돈이 필요하게 되고 그쵸. 그거를 좀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좀 벗어나려는 근데 방법인 이게 것 같은데. FFP는 그 우에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거는 APT는 EPL에서만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APT는 EPL에서 하는 거죠. 재정 자체가 네. EPL 규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EPL이 말하는 APT 규정을 쳐보니까 나오네요. 굉장히 이 설명을 보는데 한번 나중에 검색을 누군가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니까 페어 마켓 밸류라는 뭐 이런 어려운 말도 나오고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EPL에 대한 좀 자본적인 규모가 커지면서 각 구단이 좀 기업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각각의 구단이 거의 하나의 대기업이 됐으니까 그거에 맞는 좀 자금 흐름을 가져야 된다. 그런 취지 아닐까요?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그냥 진짜 회사 같이 상장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맨유가 네. 상장 추진에 조금 뭐 몇몇 구단이 해뒀다고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축구 구단의 그 독립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죠. 이렇게 아니죠. 그 구단주가 네. 50%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은 자금 출자를 위해서 49%를 네. 쪼개기 상장하면 되는 거죠. 아닌가? 그럼 되는. 우리나라에 웬만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 오너가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제약 쪽으로. 그쵸, 네. 그거랑 비슷하게. 근데 그건 한번 좀 많이 상장하기 바뀌었으면. 시작하면 줄줄이 상장하기 시작하면 그 50%를 지켜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네. 근데 그게 또 보통 이적료가 저희가 다 추측이지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장하면 이적료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죠. 그렇죠. 네. 매번 그러면은 근데 이거 그냥 법인이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냥 우리나라 규정은 그런데 그렇죠. 이거 제가 영국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이적료 같은 경우에는 오피셜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대회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기업 공개를 하면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재무제표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 재무제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이적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제 영업상 이익 하면은 이제 뭐 그렇죠. 대충 이게 그렇게 영업상 이익이 뭐야? 이렇게 보면 이제 선수 팔아서 된 돈, 약간 이래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약간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이게 재밌는 건데 네. 이거 방금 찾아보다 보니까 네. 독일 증시에 그 도르트문트가 상장이 되어 있대요. 그래요. 네. 근데 떨어지고 이제 지금 그걸 볼 시간이 아닌데. 호가를 동시 호가를 왜 보십니까? 이 와중에 뭐 코인을 타시려고 이거 지금 도르트문트 매수해야 되나?
재밌네요. 여기는 또 왜 상장을 했죠? 근데 상장을 해서 똑같이 하는 방법도 있긴 있다. 근데 뭐 도르트문트는 그 구단 소유가 팬들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시민구단 아니에요? 한 10만 명 정도의 팬들이 그게 이제 소유하고. 시민주주잖아요. 네. 그게 분데스리가는 뭐 특정 기업이 뭐 그 51대 49대가 50 플러스 1. 네. 맞아. 독일은 기업구단이 많죠. 네. 바이오- 기업구단이 있더라도 그거를 우리나라 다른 네. 기업보다는 좀 체계가 달라요. 네. 다른 기업구단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PSV 아인토벤 같은 아인토벤 경우가 그, 이제 네. 그런 거고. 그래서-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바이오 회사가 근데 그게 지분을 49%만 소유했을 거예요. 근데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바이엘이라는 그 팀명이 그 이전부터 써가지고 그냥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이거 나중에 그래서- 한번 네. 알아보면 재밌겠다. 그래서 그 라이프치히가 네 맞아요. 라이프치. 네. 레드불이잖아요. 네. 네. 레드불이라는 팀명을 못 써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RB 라이프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라센불이라고 하는데 네. 솔직히 누가 봐도 레드불이죠. 레드불인데. 아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네. 클럽이 네. 레드불 사단에 합류를 했대요. 아 맞아요. 내년부터 네. 네, 뭐 총괄 감독 뭐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리버풀 잘 하고 있어서. 그래서 막 어쨌든 독일 팬들이 조금 많이 화가 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또 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이제 유명한 이니에스타 선수가 은퇴를 사실 하게 됐습니다. 올해 2024년에도 되게 많은 선수가 은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니 크로스도 은퇴를 했고 뭐 그렇죠. 페페도 은퇴를 했고 근데 이니에스타도 나이가 적진 않아요. 참 파란만장했던 선수인데 한국 팬들이 특히나 유독 많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네라는 별명이 네, 있죠. 한국 이름 듣고 이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일본으로 이적한 다음에 이제 수원 삼성과 축구 이제 그렇죠. 아시아 챔피언스 예. 리그도 경기를 했었는데 아마 엄청 잘했던 걸로. 예. 그 경기를 그렇죠. 제가 그래도 꽤 제가 그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그게 제 기억에 맞다마는 그 빅버드에서 했었던 1차전은 그래도 괜찮게 했었고 네, 맞아요. 코로나 시즌 이후에 그 중동 사우디였었나? 하여튼 그 중립국에서 몰아서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PK사가 다리에 쥐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니에스타 선수는 저희한테 참 익숙한 선수죠. 그쵸. 그렇죠. 뭐 다들 알다시피 역대의 최고의 팀이라고 불렸던 이 바르셀로나에서도 바르셀로나에서 거의 다 했죠. 그리고 스페인 국가대표에서도 월드컵 우승을 기록하기도 했고 탈압박이 어마어마한 선수고 드리블 능력 그리고 최고의 패서기도 했고 그리고 득점력도 갖추고 있었고 사비의 영원한 단짝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바르셀로나에 한창 위용 넘치던 시기에서 이제 그 MSN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MSN 라인에 패스를 뿌려주던. 네, 그렇죠. 근데 세월간이라 그러잖아요. 세월간이 네. 그렇죠. 그 화려했던 이제 축구의 인생을 어디 향후 어떻게 뭘 하겠다라는 그 얘긴 들었어요. 코치를 도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또 제2의 인생을 또 응원하게 되는데. 근데 또 그거랑 별개로 사업하고 있지 않나요? 와인 사업?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 그래도 와인 사업이 꽤 잘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스페인이면은 저기 약간? 주전 강화와인 네. 이쪽인가? 뭐 쉐리. 그래서 예전에 뭐 좀 유머상으로 이제 뭐 축구는 취미고 본업이 와인 사장이다. 근데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그쵸. 것 같아요. 네. 링가드만 보더라도 그 패션 그렇죠. 사업. 네. 이니에스타의 와인이 있네요. 이니에스타. 이게 포도밭이래요 이게. 뭐야 이거 까브리엘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니고 포도 종류가 뭔지 일단 제가 술을 좋아하긴 하겠죠. 어쨌든 이게 라디오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환경이라. 아무튼 뭐 그런 포도 알겠네요. 샤르토네 이제 품종하고 그다음에 쇼비뇽 블랑 같은 경우가 이제 화이트 와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데 그런 걸 한대요. 아무튼 뭐 그런 거 한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런 거 보면 진짜 하나의 축구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확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FM을 하시니까 노준현 작가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선수들이 한 세대가 바뀌는 걸 느끼거든요. 게임으로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무섭던 메시가
이제 막 순속 주력이 막 7, 8 이럴 때 그러니까 게임 유저로서 걸어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이니에스타 같은 경우는 추억하면은 또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아니면 이제 성인 때 이제 팀별로 이제 유니폼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이니에스타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거 중요합니다. 맞아. 스페인 국대를 많이 맞췄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축구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흰색 유니폼 하면 진짜 우리 팀이 안 보여. 강렬한 색을 해야 그렇죠.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국가대표 그리고 바르셀로나 유니폼 많이 맞추잖아. 그러면 이제 이니에스타 막히면 누가 가져갈 건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애가 이제 뭐 사비 이니에스타 가져가고 뭐 제가 잘생긴 애가 뭐 카카 이런 거 가져가고 뭐 이랬는데 이니에스타 그런 이니에스타가 떠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저는 또 기억 남는 게 그 남아공 월드컵 때 네덜란드와의 결승전에서 이니에스타가 연장 후반에 결승골을 넣었거든요. 1대0으로.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니폼 벗어 던지고 이제 속에 내기에다가 이제 다니엘 하리케는 우리 함께한다. 그런 문구를 적고 그랬었거든요. 기억이 나네요. 말씀 하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노준 작가님도 뭐 기억에 나는 플레이나 뭐 추억이나 일단 저는 게임? 주로 게임에서 게임에서 이니에스타한테 주로 털리는 쪽이었나요? 아니면 쓰지는 쪽이었나요? 털리다 나중에 빡쳐가지고 이렇게 내가 얘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길 수 없다면 없다면 합류하라. 그렇죠. 주로 이쪽이었죠. 그래요. 이 게임에서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제 피파를 할 때 피파 하면은 전 좀 드리블러를 좀 좋아하는 드리블 치는 거 좋아했었어가지고 이니에스타 같은 경우는 잘 요긴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뭐 하면은 바르셀로나 하기 금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우리 그래서. 친구들끼리 하면은 맞아요. 그런 것도 많았고. 맞아요, 그랬죠. 어쨌든 뭔가 좀 축구의 또 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네요. 그렇죠. 호날두도 이제 거의 그냥 호날두는 근데 사실 이제 노용만 남은 선수인 것 같아서. 근데 또 A매치 골 기록은 또 계속 경신을 하고 있어요. 메시와의 그런 라이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메시가 이제 2살 어리기 때문에 그만큼 골을 미리 더 넣어야겠다.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사실 호날두는 이제 메시의 라이벌은 아니죠. 고투가 돼버렸기 때문에. 호날두만 주장을 하는 거고 나 메시의 라이벌이다. 물론 실력을 의심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실력을 의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고투가 돼버렸기 때문에 메시 같은 경우 모든 걸 다 이룬 사나이 아닙니까 이제. 아니, 네. 호날두도 뭐 아침 우승하면은 메시가 없는 트로피를 드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죠. 메시가 없는 도저히 못 들.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는 게 쉽나요? 아니잖아요. 힘들죠 사실 네. 또. 네. 사실 호날두뿐만 아니라 뭐 에딘손 카반이라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 뭐 그 질라탄이라든지 네. 질라탄 이미 은퇴를 했고 재작년인가 멋지게 또 네. 낭만적인 은퇴를 했고. 네. 미란에서 낭만. 카바니는 고향 리그에서 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참 그렇게 그런 것들 보면 가네요. 그 가시네요. 되게 고향 돌아가서 늦게까지 뛰는 선수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참 약간 그런 낭만이 있죠. 그 산타크로스 선수도 아직까지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고향에서 파라과이에서. 그 추억을 FM에서 아시겠지만은 그 리켈메는 네. 보카 주니어스의 그, 레전드죠. 네. 그 거기에 무슨 직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단장이었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히바우드도 그 상파울루에서 뭐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다시 주제에 돌아오면 그 지금 많이 떠오르는 선수가 뭐 은바페, 홀란드, 그쵸. 벨링엄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과거 미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 호나우두 그러니까 그 시대가 좋았다. C 호나우두 말고 네. 브라질 호나우두 네. 호나우두라든지 뭐 앙린이라든지 뭐 세계 4대 스트라이커네. 네. 뭐 4대 미드필더. 그때 약간 그 포스라 해야 되는지 위압감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느낌은 잘 안 나긴 해요. 물론 그 저는 과거 미화라고 봐요. 저는 그 과거 미화라고. 스탯으로 보면 지금이 훨씬 더 뛰더라고요. 스탯으로 보면 지금 더 뛰어나긴 한데 약간 이런 거죠. 그 지금 애들이 더 잘 먹었기 때문에 평균 신장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전 시대가 완전히 이전 시대 완전 그쵸. 그냥 뒤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그 한데 사실 뭐 펠레 플레이를 보면은 지금 펠레 영상 보면은 이 펠레인데 이거밖에 안 돼? 그런 싶은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 보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치면은 펠레가 더 위대한 게 펠레가 하는 기술들은 지금 다 쓰거든요. 근데 네. 그때 수비수들은 정말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쵸. 얼마나 한 차원 더 높은 선수였냐. 네. 이렇게 보면 펠레가 더 그쵸. 말도 안 되는 선수인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 마라도나만 네. 보더라도
들어온 태클 거는 수비수들 태클만 보더라도 거의 그냥 발목 아잘내 지금 목적으로. 같았으면은 우리나라의 허 정무 아. 감독님도 그 엄청난 태클을 그쵸, 하셨죠. 태클. 네. 하기도 하고 네. 되게 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걸로 하고 옛날에는 업사이드가 없었던 저, 시절도 있었을 네. 거고 근데 그거는 그때 시대 보정을 근데 이거 시대 보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어가자면은 메시 호날두가 네. 미친 골을 넣었을 때 있죠. 그쵸. 막 70골 막 이렇게 넣었을 때 그때도 잘하는데 옛날 그 선수들의 포스 안 일만 있었어요. 그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과거 축구를 네. 보면은 네. 펠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으로 안 남아 있는데 11명을 모두 제치고 넣은 골이 있다고 해요. 그 11명도 다 태클 그러니까요. 마라도나한테 하는 것처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도 제일 시원치 않았을 거고 땅도 안 그쵸. 좋았을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과거로 치면은 뭐 진짜 뭐 흔히 말하는 뭐 푸스카스 시절이라든지 본 사람 아무도 없다는 그 낙서에서 한 분만 봤다는 푸스카스의 헝가리가 그립다. 어쨌든 이니에스타도 저희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면은 만약에 자식들한테 그런 선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날이 올 수도 있죠. 네. 이제 딸이나 아들이 야 벨링엄 지린다 이러는데 이제 야 너 이니에스타 알아? 약간 다재 취급했어요. 그럼 또 이제 저희 부모님은 너는 차방금 봤냐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뭐. 그래도 우리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죠. 박지성과 손흥민의 시대에 살았다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약간 접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구세대와 신세대를 모두 경험하고 그렇죠. 있는 좋은 세대예요. 축구 보기에 좋은 세대고 앞으로도 또 좋은 세대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믿어 심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마무리 멘트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노지현 작가님 어떻게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일단 오늘도 약간 제목으로 오글을 끌어봤는데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즐기셨으면 좋겠고 같이 재밌게 이게 들으면서 축구에 대한 생각도 한번 가져보는 그런 일상에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선정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프로페서님 인사하시죠. 요즘 한국 축구가 많이 아파요. 되게 저희가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소직거리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국대 얘기 말고 좀 다른 축구 위주로 갈 수 있게 한국 축구가 좀 덜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이제 마무리 멘트를 드리자면 너무 오늘도 오랜만에 돌아와서 행복했던 시간이었고요. 항상 이 두 분 그리고 이제 교수님까지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이제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 오늘도 숟가락 잘 얹었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